근데 한 번 찍잖아? 그러면 그 쾌감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찍는 과정에서 들키지 않고 내가 찍는 과정이 내 스트레스를 완전히 다 날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나 봐. 근데 이게 한번 중독되잖아요? 끊기가 어려워. 오늘 한번 찍어볼까? 그러면서 에스컬레이터 타거나 카페에서 앉아있다가 상대방 몰래 찍거나 한 2달만 지나잖아? 100장도 넘고 200장도 넘는 상태에서 걸린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합의도 못해요. 왜? 찍힌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의를 하지. 안다면은 200명하고 다 합의할 거예요. 100만 원씩만 해도 2억이야. 어떡할 거야? 합의가 안 돼요. 성범죄는 나한테 맡기라. 성범죄 SOS의 성범죄 개서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과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카철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연히 타인의 신체 일부가 찍혔을 뿐인데 그게 카철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엄청나게 찍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찍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공원에서 자기 여자친구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찍는 영상,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왜 우연히 에스컬레이터에서 찍냐고, 그 다음에 우연히 왜 화장실에서 찍고, 그 다음에 지하철 안에서 앞에 있는 여학생의 다리를 찍냐고요. 거기서 우연이란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연이란 말이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가 결국은 관건이에요. 내가 경복궁 앞에서 자기 여자친구 찍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찍혔다, 이건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 우연히 찍혔던 거고, 내 여자친구 찍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미처 피하지 못했으니까 우연이란 말이 들어가도 되죠. 근데 에스컬레이터 앞에 가는 여자 엉덩이 부분이 딱 나오는 거를 에스컬레이터 전경을 찍었다고 할 거예요? 그게 우연히 저 여자가 찍혔다고 얘기할 때 그게 받아들여지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연히 찍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우연히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그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경찰도 판단하고 검사도 판단하고 판사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사진을 삭제했어요. 근데 나는 인식조차 못하고 이게 잘못 찍혔네 뭐 지웠는데 그것도 범죄가 되나요? 찍는 순간 범죄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지웠다는 행위는 범죄가 되고 안 되고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가 들어간 것이 우연이냐 아니냐, 내가 의도를 했냐 안 했냐, 고의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카철죄는 고의가 있어야 죄가 되는 거라. 근데 우연히 찍혔다는 건 뭐야? 결국 내가 고의로 찍었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배경 이런 거 함부로 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역사 같은 거 이렇게 떡 대놓고 막 이렇게 찍잖아. 그건 뭐라고 안 하는데 누가 봐도 저 새끼가 찍는 건지 안 찍는 건지 애매하단 말이지. 그러면은 보통은 찍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옆에 사람이 신고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뒤에 가는 사람이 앞에 있는 여자 엉덩이 찍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어떻게 알아? 반대편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오거나 내려오는 사람이 신고하는 거라고. 옆에서 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찍힌 사람은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범죄를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카메라 범죄는 사실 카메라에 그 영상이 찍혀봤자 엄청난 영상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찍는 거에 중독된다. 찍는 게 스릴이 느껴지니까 뭔가 자기의 그 도파민이 그때 찍으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려오는 사람이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내려오는 사람이 뛰어가서 딱 잡는 거야. 잡으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이게 처음 한 게 아니거든. 아, 그동안 그럼 쌓였던 그 앨범들이 다 나오는 거. 앨범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현장에서 있으면 현장에 있는 피해자를 부를 수도 있지. 저 사람이 당신 찍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갔어. 여자가 없어. 그래도 범죄가 된다는 거. 그러면 그 남자는 찍고 도망갔어요. 근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 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100% 걸려요. 지하철에는 CCTV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뭐 올라가던 영상부터 찍는다고. 그러면 뒤에 이 남자가 찍는 것 같네. 그럼 이 남자의 어디서 탑승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나갔는지를 확인한다고. CCTV 계속 역으로 가든가 앞으로 가든가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하철 할 때 지금 다 신용카드 태그하지 않나요? 교통카드 태그하지 않나? 그럼 100% 그 사람 나온다니까. 옛날에는 철제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해야 되거든. 내가 우리 PD님이 여기서 찍었단 말이야. 뭐 성적 수치심이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 가는 모습 중에서도 뒷모습 전체를 찍었다. 과연 이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사진이 아니어가지고 얘기가 많았다고. 근데 요즘 웬만하면 다 인정된다니까.
근데 그럼요. 보통 이게 지금 이제 남자가 여자를 찍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찍은 것도 남자가 친구가 해도 되죠. 친구도 되죠. 물론 여자가 남자 탈의실에서 찍으면은 그건 100% 가짜자가 되는데, 그냥 길 가는 남자 찍으면은 남자는 대부분 뭐 바지를 입거나 반바지를 입거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냐 논란이 있었고, 내가 아직까지 카찰 범죄에서 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게이를 찍어요. 그건 여자예요? 아니, 남자가 남자 찍을 수 있죠. 근데 보통 게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자고 있는 모습, 벗고 있는 모습을 찍기 때문에 문제가 돼. 멀쩡하게 길 가는 모습은 문제된 적이 없고, 같은 동성애자끼리라도 자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성관계하는 모습, 남자끼리는 그렇게 문제가 돼요. 하지만 여자는 웬만하면 몰래 찍으면 다 문제가 된다. 이게 실수로 찍은 건지 아닌지 뭐 이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목적이 법적으로 이런 판단 기준은 따로 있나요? 아니, 그거 자체가 이제 사회 통념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사진으로 봤던 것들도 최근에는 다 성적 수치심으로 봐요. 대신 바지 입고 가는 20m 떨어진 여자를 전신 사진을 찍었다,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치마. 근데 우리가 이제 확대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을 찍었어도 뭐 엉덩이 부분만 확대할 수도 있고 다리 부분만도 확대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자 치마 입은 사진 찍으면 거의 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가해자 입장에서 내가 찍었어요. 근데 난 진짜 우연히 찍은 건데 저를 잡아갔어요. 그럼 저희가 그걸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들 수가 없잖아요. 진짜 아닌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나도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휴대폰을 탁탁 2번 누르면은 카메라가 켜지는 기능이 있다면서요. 그때 잘못하면 찍힐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의도적으로 찍었느냐 아니면 과실로 찍었느냐는 영상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판단이 돼요. 내가 이렇게 휴대폰 갖고 있는데 의도대로 찍은 거는 기본적으로 각도가 있고 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찍을 의도가 없었어. 땅도 바라보고 뭐 하늘도 바라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 자체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요. 아, 그러면 지운다고만 나한테 유리한 건 아닌 거네요. 그게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네.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찍은 건 맞는데 이거 내가 오작동으로 찍은 거다, 그런 경우에는 영상을 보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그 영상 속에 진짜로 얘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들고 다녔었나? 그럴 정도의 영상이 있으면은 그 말이 더 신빙성이 실린다니까요. 그럼 카탈죄로 입건이 만약에 됐어요. 그럼 전과 기록이나 신상 정보 등록까지 다 남을 수 있나요? 그럼요. 가짜짜리 입건이 되면은 당연히 벌금 이상의 전과가 나오면은 신상 정보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벌금 이상이면 신상 정보는 무조건 등록이 돼요. 공개가 이제 되고 안 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공개라는 건 뭐냐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왔어요. 그게 이제 공개거든. 근데 공개는 굉장히 중범죄 안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근데 한번 찍잖아? 그러면 그 쾌감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찍는 과정에서 들키지 않고 내가 찍는 과정이 내 스트레스를 완전히 다 날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나 봐. 근데 이게 한번 중독되잖아요. 끊기가 어려워. 오늘 한번 찍어볼까? 그러면서 에스컬레이터 타거나 지하철에서 타거나 카페에서 앉아있다가 상대방 몰래 찍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날 걸리면 차라리 낫지. 한 2달만 지나잖아? 100장도 넘고 200장도 넘는 상태에서 걸린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합의도 못해요. 왜? 찍힌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의를 하지. 안다면은 200명하고 다 합의할 거예요. 100만 원씩만 해도 2억이야. 그거 어떡할 거야? 합의가 안 돼요. 차라리 애인하고 있을 때 자는 모습 찍은 거는 한 명이니까 애인하고 합의하면 되잖아. 근데 200명을 어떻게 합의할 거야? 그래서 지금 예전하고 달랐던 게 카메라 범죄가 많아진다는 거고, 근데 이것도 마약하고 비슷해. 한 번 하면은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안 하는 게 중요하고, 예전에 내가 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아드님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약간 경계성 지능장애야.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풍경 찍듯이 사람을 이렇게 찍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사람들 가면 찍어요, 이렇게. 근데 이 양반이 죄의식이 없는 거야. 이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영상이 많거든? 그러니까 합의도 못하고 기소유예가 안 돼서 재판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심 판단까지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초범이니까. 근데 80대 먹은 노부부가 저를 찾아온 게, 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얘는 이게 잘못인지를 몰라서 지금 집행유예 받았는데 또 잘못하면 그 다음에 실형 아니냐, 벌금으로 형을 좀 낮출 수 없겠느냐, 그런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의뢰인이 있었어요.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부모님의 심정이 받아들여져서 1심에서 집행유예였던 게 벌금형이 선고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범죄가 최근 들어서 가장 급증하고 있는 증거 중
범죄 중에 하나예요. 자기하고 사귀던 여자 찍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되게 위험해. 동의 얻고 찍거든. 제일 처음에는 동의도 많이 받아요. 동의도 많이 받고 서로 공유도 하는데 이게 한 번 동의했다고 그 다음번에는 자고 있는 모습이 있네? 찍잖아? 그거는 동의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죄의식이 더 희박해져. 맨날 성광하면서 서로 간에 동의하에 찍었는데 자고 있는 모습 정도야 어떠랴? 그럴 수도 있어요. 추정적 승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동의 안 받잖아? 자고 있는 모습 찍잖아? 그건 죄가 된다고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굳이 정말 찍고 싶으면은 영상 초반부에다가 담으라고. 나 이거 찍어도 돼? 그 멘트를 담으라고. 그 멘트가 안 담겨 있는 영상들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 중에 진짜로 친구를 위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좀 같이 보세요. 공유하시고 전파해서 나를 사무실에서 안 보는 게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전한 성 문화 속에서 이런 어떤 형사적 이슈 없이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도 찍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